젊은 날 입시와 취업으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공부를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그 화려한 시간에 대한 모욕이 아닐까? 마치 날씨가 너무 좋은 날 경치가 아름다운 길을 돌아보지 않고 바삐 지나치는 것이 그 시간에 대한 모욕인 것처럼 나중에 돌이켜본 자신의 화양연화가 기껏 수능시험을 얼마나 잘 보았나 혹은 얼마나 명문대학에 입학했는가 정도라면 그것은 그보다 흥미로운 지적 체험이 없었다는 자기 고백일 뿐이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김영민 작가의 책 공부란 무엇인가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헤드폰 덕질을 시작한 덕PD입니다. 헤드폰 좀 그만 보세요. 자꾸 공유하세요, 링크를. 이 헤드폰이 어떻고 저쩌고 많은 정보를 저도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는 스튜디오에 모여서 녹음을 하고 있지만 언제 또 코로나가 커질지 몰라서 지금 그러니까요. 막 저희가 온갖 방법을 실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네. 집에서 이제 헤드폰 그쵸. 쓰고 얘기할 날이 올 모이지 거예요. 않은 채로 듣도 보도 못한 프로그램들을 막 깔고 네, 음질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그러니까요. 바라지만 이렇게 또 올 모여서 것만 하는 게 같습니다. 좋은데 맞아요. 그렇죠. 얼굴도 보면서 해야지. 지난주에 저희가 성교육편 업로드 했잖아요. 네, 거기에 그렇죠. 대한 반응 어떤가요? 네, 그 반응이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뜨겁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 아웃박스 선생님들이 이제 공유해주신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공유하신 것을 또 공유하고 또 많고 필요한 얘기였다라는 정말 그런 주제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그 주제를 보고 자기도 진짜 성교육 다시 제대로 받고 싶다는 생각 그거 보고 들었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전 제 스스로가 많이 깨우쳐가지고 계속 자기는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나. 우리 회사나 제가 계신 곳으로 다시 한번 교육을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했거든요. 맞아요.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은 하는데 네, 정확한 성교육 자체는 안 하잖아요. 성교육 시켜달라고. 성교육 좀 시켜주세요. 성교육 받고 싶어 진짜. 필수 그런 교양이니까. 아무튼 정말 필요한 성교육도 필요하고 성교육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성교육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오프닝에서 소개한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는데 저자가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유명하신 분이죠. 칼럼계의 아이돌. 이분 추석이란 무엇인가로 아주 유명한 저는 그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칼럼을 저희 동기방 카톡에서 공유돼서 처음 봤거든요. 네네. 그때 보고 이 사람은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웃기지? 했거든요. 이제 끌어올려질 타이밍이네요. 곧 추석이랑. 네. 이분은 사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인데 동아시아 사상사를 전공한 교수님이세요. 사상사. 얘기만 들어도 그냥 어렵습니다. 동아시아 역사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모든 게, 사상의 그쵸? 역사. 서울대 정치외교학 동아시아 사상사. 정말 그 이미지랑 달리 글을 재밌게 쓰는 분으로 유명하죠. 맞아요. 네, 이거는 공부란 무엇인가? 뭐 같은 느낌의 제목으로 언론 매체에 기고하셨던 글 중에 이제 뽑으신 것과 거기에 살을 붙이셔가지고 새로 내신 것 같더라고요. 에세이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석이란 무엇인가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도 다 감이 그러니까요. 오셨을 것 오마주 같아요. 같은 거죠, 오마주. 네.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 대충 어떤 내용인지 덕PD의 3분 요약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3분이 정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네.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에세이를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공부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보통 문제풀이나 수능 이런 거잖아요. 시험 준비하고 이런 그쵸. 거죠. 실처 공부는. 근데 공부를 전면에 내세운 이런 공부란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무엇인가? 정말 알고 싶을까? 근데 보면은 지적인 성장, 그런 문제풀이가 아니라 지적인 성장을 위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떤 자세나 태도가 필요할까? 또 구체적으로 어떤 그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잘 읽는 법, 잘 쓰는 법, 질문하는 법, 토론하는 법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에세이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뭐 공부를 위한 자기계발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자기계발서를 중립적인 의미로 쓴다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게 해드립니다라고 하면은 무슨 성공하게 해줄게 맞아.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정신이 탁월해지기 위한 방법론이다. 멋있네요. 정신이 멋있죠? 탁월해진다니 되게 멋있네요.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실려있는 에세이 제목을 보면은 제목이 있고 부제가 있어요. 보면은 알맞은 이름을 불러다오 이게 제목인데
부제가 부제가? 뭐냐면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음. 이렇게 표현을 좀 살린 제목과 내용을 담은 부제가 같이 나와 있고 제목만 몇 개 더 소개를 하자면 지적인 헛소리를 하지 않으려면 너무 매력적이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헛소리 하고 있는 게 그쵸. 아닌가. 뭔가 정말 잘못된 돌아오게 얘기를 하는 되는. 방법 하지 않는 법이겠죠. 골반이 비뚤어졌어도 질문은 바로 해야. 너무 웃겨요. 질문하는 법. 모범생의 자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는 창의성에 대한 창의성에 대한 얘기였죠. 네. 이런 식으로 공부에 대한 정말 디테일한 얘기들을 다 쪼개서 에세이로 쓰신 거고 심각한 주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문장이 굉장히 호흡에 리듬감이 있고 유머가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정말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문장인데 수업 첫 시간이라는 제목에 그래서 문자 그대로 수업의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좀 담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듣자 하니 자신들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와서 사정을 하거나 때를 쓰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더군요. 대학은 유치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인이고 성인이라면 스스로 똥오줌을 가릴 줄 아는 것처럼 자신의 성적 역시 스스로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그냥 그런 것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성적이 안 좋다고 여러분들의 엄마가 연구실에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면 저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엄마를 불러올 수밖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문장들이 제가 소개해드린 건 정말 일부고 정말 맞아요.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읽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 방심하다가 피식피식 웃게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굉장히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데 보통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숙성을 잘 시키고 양념을 되게 맛깔나게 해서 맛있게 만든 공부 에세이. 그러니까 한번 접사보실 수 있다. 네, 그런 잡사봐. 느낌입니다. 아니 이 책 제목 자체가 별로 그렇게 호감이 가진 않잖아요. 뭐 정의란 무엇인가처럼. 뭔가 정의란 되게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죠. 압박감. 맞다. 좀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간지럽고 별로 뭐 열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의 맞아. 유머가 느껴지는. 김영민 그렇죠. 선생님의 책이구나 어. 라는 것만 음. 믿고도 좀 집어들게 되는. 네. 그래서 오늘 각자 이 책을 읽어왔는데 어땠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네. 이야기 시작한 김에 덕 PD부터 네. 나눠주시죠.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공부는 좋은 건가? 모두 공부를 근본적인 해야 질문부터 되나? 왜 굳이 공부라는 걸로 책까지 써야 되는가? 사실 공부 때문에 질리잖아요. 공부 또 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근데 좋은 공부가 무엇인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좀 읽게 되더라고요. 도입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낙화함에서 떨어진다고 모두가 꽃은 아니며 학교에 다닌다고 다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럼 학교에 다녔지만 공부를 하지 않은 건가? 이런 대학은 생각도 나왔는데. 들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입시 준비기관이 된 중고등학교, 취업 준비기관이 된 대학교 현실을 지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대학에 계신 분이니까 대학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뭐 스펙, 학점 뭐 이런 거가 중요해졌다. 그쵸. 뭐 입시 성적이나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한다 등을 비판하는 시각이 그 에세이만 있는 게 아니라 책 곳곳에 엿보이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한다. 많이들 하죠. 많이 들어본 담론이잖아요. 그게 그쵸. 사실은. 그래서 그 지적 자체가 새로웠다기보다는 좀 공부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지적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낙화하면서 떨어진다고 다 꽃이 아니듯 학교를 다닌다고 다 공부가 아니다라는 말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입시생으로 취업 준비생으로 이제 학생들은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노력보다는 삶을 그저 살아내기 위한 노력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자체가 삶이라는 점을 망각하게 된다. 라는 문장이 나와요. 저도 이 문장 하이라이트 했죠. 네. 정말 와닿았어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자체가 삶이다. 삶이다. 그러니까 맞아. 보면 입시생으로 보내는 시간도 삶이고 취업 준비생으로 보내는 시간도 삶인데 그쵸. 우리는 그 시간은 보통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희생하는 시간. 그쵸? 그냥. 맞아요. 유예된 시간, 견뎌야 하는 시간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리고 보통 그렇게 견디는 시간에 공부라고 이름을 붙여놔요. 맞아요. 공부는 견뎌야 되는 일이고 싫은 일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도 의미가 있겠죠. 없진 있지만 않겠죠. 견뎌내는 삶으로서의 공부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지적으로 성장한다. 약간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즐겁다. 물론 고통스럽지만 중독성이 있다. 막 논문과 씨름하는 게 너무 행복해 뭐 이런 진짜 변태 같았어. 약간 진짜 변태 같았어. 깜짝이야.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희열의 경험으로서의 공부, 그게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근데 반대로 유예한 경험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유예는 맞아. 너무 많이 했지. 그러니까 자꾸 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민적으로 미루기가 되게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 있잖아요. 대학 가면 뭐 애인 생겨. 대학 가면 놀 수 있어.
취업하면 뭐 할 수 있어. 우리는 항상 뭐 하면 그래서 뒤풀이가 그래서 그렇게 발달했는지도 몰라요. 뭐가 끝난 다음에 놀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마음 놓고 못 노니까. 근데 이게 제가 취업을 하고 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뭐 없지. 하고 맞아. 놀아야지, 하고 뭐 해야지. 그래. 또 지금은 돈 모으고 그때 써야지. 뭐 맞아, 그러면서도 깨알같이 플렉스를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다 보면 할머니 될 것 같은 거예요. 미루고 미루다 끝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말씀하신 그 과정,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그 시간 자체가 삶인데 그때 내가 제일 뭔가 성장하고 새로운 걸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기들을 그 유예된 시간으로 맞아. 써버렸다는 게 맞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경험들을 했어야 됐는데라는 뒤흔드는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은 대학원 신입생뿐만 아니라 대학 신입생들도 읽고서 대학에 간다면 너무 조금 더 보람차게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유예하는 대표적인 시기가 대학생 때가 맞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취직하면은 뭐 달라지나요? 이제, 유예했던 거를 다 끌어와서 한 번에 놀 수 있는 그러니까.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차마 누릴 용기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간들, 그 공부를 하는 시간도 즐거워야 된다. 과정 맞아요. 자체도 즐거워야 된다. 이제 그런 공부가 의미가 있고 좀 필요한 공부다라고 그럼 얘기를 얼마나 하시는 것 좋겠어요. 같은데 제 경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뭐 진지하게 저는 대학원도 다녀봤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 같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나요? 아유, 울지 마세요. 제가 이제 취업준비생 시절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시기라고 해도 그 과정이 즐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문제식이 들었을 때 사실 PD라는 직업을 꿈꿀 때와 실제 PD가 되었을 때 느끼는 게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천차만별이죠. 진짜 다르죠. 일단 내용도 사실 다르고. 워낙 많이 들었던 얘기고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긴 한데 그쵸. 이제 PD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PD 수업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강사 중에 한 명이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PD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워야 PD가 돼서도 즐겁다. 그러니까 PD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 프로그램들 모니터링하고 제가 직접 기획안 써보고 맞아요. 뭐 시사 이슈나 교양 공부하고 이런 거잖아요.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저는 사실 재밌긴 했어요. 그게 되게 그 시간이 저 같은 경우에는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되게 늦은 나이에 딱 1년 안에 승부 보자. 왜냐면 돈이 1년치밖에 없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채용이 많았던 해도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험 기회 자체도 몇 번 없었는데 그 시간에 그 불안과 그런 어려움들을 견딜 때 이 시간이 내가 혹시 합격이 안 되더라도 의미 없었던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방어 기제였는데 그래도 좀 덜 불안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공부하는 과정도 즐거웠다. 그 와중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재밌었어요, 사실.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그게 공부죠.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결국 뭐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떨어졌으면 기획안을 왜 쓰고. 그치.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획안들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는 건데. 근데 그때가 가장 생산력이 높았어요. 지금은 맞아요. 기획안을 맞아. 그렇게 주에 몇 개씩 막 써내지 못해요. 못해. 그때는 새로운 거 엄청 많이 나 생각했었는데. 현실을 알잖아. 이제 맞아.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일어나자마자 발성 연습했어요. 지금은 안 한다는 거야? 일어나면 출근하기 바빠. 네, 아주 그렇습니다. 이게 그랬구나. 공부하는 과정 자체도 즐거워야 한다는 맥락에 대해서 제 그렇죠. 경험을 네. 좀 얘기를 해봤고 이 책에서 말하는 공부는 좀 더 지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좋은 글을 읽고 자기가 직접 글을 쓰고 맞아요.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 근데 그게 그냥 재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탁월한 무언가로 나아가기 위한 앞서 요약할 때 말씀드렸던 그리고 밀어가는 과정이다. 그런 느낌이 좀 강한 책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삶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공부하잖아요. 공부 해야죠. 하고 있겠죠? 네, 하고 있는 했었다로 끝나는 매일이 건가? 공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말하는 공부 같은 건 주로 이제 대학원에서 세미나를 조금 했던 아카데믹한 그쵸. 공부 맞아요. 얘기를 좀 더 좁혀서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학부 때도 뭐 세미나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면 강의 중에서도 되게 이런 걸 잘 이끌어가는 맞아요. 토론과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강의들 많았죠. 되게 지적으로 정말 자극을 주는 선생님들이 있었죠. 맞아요. 다 그렇진 않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뭐 대학원은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되는 그게 공간이기 때문에 메인이잖아요, 사실은 네, 오히려. 대학원 경험이 생각이 나고 그거는 이제 눈물 없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스낵 컬처나 뭐 SNS, 유튜브 이런 게 득세하는 시대에 이게 사실 무슨 방망이 깎는 노인 같은 그런 느낌의 공부의 얘기예요, 사실. 맞아요. 그렇긴 한데 맞아.
지적인 탁월함이라는 건 되게 큰 매력이긴 하죠, 또. 그 동시에. 중요한 자산인 것 같아요. 맞아. 이거를 만들어가는 책임들이 있는 거고 대학에서는. 그러니까요. 뇌가 섹시하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단지 IQ가 높다거나 순간적인 뭐 재치가 있다거나 두뇌 회전이 빠르다거나 그런 경우에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사유 또 그게 말이나 글로 표현되는 방식이 매력적일 때 사실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뇌가 섹시해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책에서 출발하는 것도 생각보다 좋은 나쁘지 않다. 방법이다. 뇌생남, 뇌생녀라는 그런 것들 막 찾아보면서 이렇게 따라하려고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라. 내생녀가 되는 법. 네이버 검색. 그렇습니다.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되게 많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근데 공부란 무엇인가. 네. 제가 생각하는 그 공부의 이미지는 이 책의 2부에서 말하는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2부가 공부하는 삶이고 부제가 무용해 보이는 것에 대한 열정 이거거든요. 쓸데없는 짓. 용 선생님이 약간의 간지가 난다라는 표현을 하셨을 때, 아, 그렇지. 공부는 사실 간지가 나긴 일이긴 해. 간지 나긴 하지. 저 공부하는 공감을 사람입니다. 했어. 당장 돈 안 되는 학문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멋있거든요. 아니, 요즘 멋은 약간 있지. 오염됐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도를 아십니까? 물어볼 것 약간 같아요. 이상해. 약간 공부하는 약간, 사람 하면 맞아, 좀 맞아. 이렇게 좀 오염되긴 그래. 했어요. 아무튼. 근데 이 무용해 보이는 열정이 저는 처음 발휘됐던 때가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뭘 했길래 무용했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특성화고를 나왔는데 유아교육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구를 만드는 과제를 내줬는데 재밌겠다. 마라카스를 만드는 거예요. 마라카스가 뭐야? 상상도 이거 흔드는 악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딸랑이 같은 알아. 그런 모래소리 거예요. 나는 그거? 네. 근데 이제 안에 뭘 넣고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도 직접 만들어야 돼요? 네, 그거를 오. 이제 생각하는 건데 제가 상상한 마라카스는 과일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과일 아보카도 모양의 모양인데 내 상상 아닌가? 아 보통의 아보카도 딸랑이는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마라카스는 약간 그렇긴 하지. 근데 이 제가 상상한 거는 과일 모양인데 수박이면은 수박 씨가 안에서 이제 흔들려서 소리를 내고 재밌다. 메론이면은 메론 씨가 이 친구 이제 창의적인데? 소리를 내는 그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재밌네. 뭘 해야 되냐? 과일을 사야 돼. 그래서 과일을 우선 다 사서 씨를 말리는데 혹시 씨를 말렸나요? 참외 씨 말려보셨어요? 참외 씨가 있나 먹어버리지 다. 저 이거를 씨 어떻게 먹는 발라내? 타입. 아, 저도 먹는 타입인데. 안 먹는 발라내? 타입이 있어요 참외 씨. 이거를 맞아. 이제 발려야 되니까 씨를 말려. 발려야 되는 거 뭐야? 발라버려. 발라서 말리다를 줄여서 발려야 된다 그런 거. 그래서 이 참외 씨를 어쨌든 씻으려고 하는데 참외 씨 하나하나에 막이 있는 거예요. 매끈매끈. 네. 맞아.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발려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이제 씨를 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씨가 완성됐잖아요. 그럼 이걸로 어떤 통에 넣어서 그치. 흔들리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에 씨가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면은 투명해야 돼?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소리가 나려면은 너무 힘들다. 딱딱한 어떤 걸로 만들어야 되는 어렵다.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겉모양을. 해야겠는데? 근데 이제 다 시도해 보는 거예요. 뭐 아크릴판, 우드라, 하드보드 해가지고 계속 다 해보고 결국 아크릴판이 가장 잘 맞았어요. 거기에 이제 부지포가 잘 붙을지, 종이가 잘 붙을지, 양면 테이프로 붙일지, 글루건으로 붙일지 하면서 한 땀 한 땀이다. 계속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도가 경험치가 쌓이니까 다음에 만들 때는 아크릴판에는 부지포가 잘 됐지 뭐 이런 생각이 선택 상상하니까 오. 되게 멋지고 귀여워요. 뭔가 그거를 연구하는 그 모습이. 역시 능력자들이다. 재밌었어요. 근데 쉽게 가고 싶으면은 제 짝꿍처럼 하면 되는데 제 짝꿍은 그냥 요구르트 병에다가 콩 담아서 왔거든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 거였어요. 비싼 거야? 혹시? 맞아. 듣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저는 그냥 그 과정이 너무 재밌고 제가 머릿속으로 설계한 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엄청나네. 재밌었거든요. 뭐 자율적으로 방법을 찾아가는. 정말. 근데 이 모든 게 졸업할 때 쓸모없다는 걸 느낀 게 몬테소리라는 아주 유명한 기업. 그렇죠. 진짜. 유아교육의 네. 어떤 브랜드까지 그쵸, 되는. 그쵸. 그렇죠. 근데 그게 이미 마라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정교하고 오히려 다 만들어진 교구가 있었고 더 실제로 효율적으로. 유치원에서는 직접 교구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사서 그럼 왜 배워? 그냥 그거를 경험을 해보게 했던 그렇구나. 건데 제가 너무 또 무용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호기심에서 출발한 지식 탐구를 통해 어제의 나보다 나아진 나를 체험할 것을 기대한다. 공부를 통해 무지했던 과거의 나로부터 도망치는 재미를 기대한다. 남보다 나아지는 것은 그다지 재미있지 않다. 어차피 남이 아닌가. 자기 갱신의 체험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는 감각을 주고 그 감각을 익힌 사람은 예속된 삶을 거부한다. 고등학교 때 제 경험이 비록 학문적인 공부는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자발적으로 몰입한 저의 첫 경험이었거든요. 몰입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시켜서 한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어제보다 나아진 나라는 게 저는 여기에 경험해도 충분히 그래. 대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학교 가서도 공부할 때 느꼈던 그때 고등학교 때 느꼈던 몰입의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결국 전공은 다른 걸로 선택해서 갔지만 교구 만들 때 뭔가 밤을 새고 해가 지고 뜨고 이것도 상관없이 했던 그때의 경험을 대학교에 가서도 똑같이 한번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되게 그런 게 호기심으로 시작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누가 시키지 않고 되게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대학교 때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걸 기억해 보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을 해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왜죠? 왜 그랬어? 그러니까 국문학과가 다전공이긴 했는데 아. 거기서 그 언어를 해석하는 걸 배운 거예요. 아. 그래서 괜히 그거를 그 또 고 언어를 네. 보고 이렇게 우리말로. 뭐 그런 거 해보고 근데 지금 와서 쓸데 있는 거라고는 어디 주점에 가서 벽지에 막 붙어 있어. 진짜 볼 수 있어? 대박이다. 벽지에 붙어 있으면 뭐 나란 간지다. 말씀이 뭐 읽을 수 유용한데? 있고 그런 게 간지 아니겠어요? 야, 유용하다. 대박이다. 쓸데없지 않은데? 전통주점 가서 벽에 막 술술 읽을 수 있어? 지연이도 몰라, 지연이 틀려도 몰라. 그럼 우린 몰라, 모르지. 아무도 몰라. 우린 몰라. 근데 혹시 두 분도 이렇게 쓸데없다고 생각한 무용한 공부가 있었는지 너무 많지 궁금하네요. 뭐. 엄청 많죠, 저도. 그 보통 쓸데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당장에 뭔가 이게 없는 그치. 그런 거죠. 돈이 되지 않거나. 그치. 뭐 취업에 도움이 안 되거나 그치. 그런 거잖아요. 취업에 도움 안 되냐? 사실 전부 엄청 쓸데없는 많은데? 일이야. 동아리도 쓸데없는 일이고. 친구는 왜 만나요? 뭐, 연애는 왜 하며? 그렇지. 뭘 그래, 연애해서 뭐 하냐. 그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죠. 저는 되게 많았어요. 대학교에서 해볼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수업은 아니었죠. 수업은 아니죠. 수업은 아니고. 왜냐면 수업은, 여기서 가방끈 제 얘기인 우리 덕기님의 수업이잖아. 말입니다. 수업은 수업이잖아요. 점점점. 수업은 수업이잖아요. 물론 수업 중에서도 그런 지적인 자극이 되는 수업들도 있었지만 보통은 이게 제가 전공을 평생교육이라는 걸 했는데 뭐라고 보통 하냐면은 이게 형식교육이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 딱 정해져 있는 어떤 학위가 나오고 그 커리큘럼이 정해 그런 것들 말고 무형식 학습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떠들고 있는 인생 것들 공부. 그렇지. 인생이 곧 교육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비밀 있어요. 교육, 인간 수업이죠, 인간 수업. 네, 그래. 인간서 범죄를 하면서도 뭔가 학습할 수 있어, 심지어. 유의의 교육. 아무튼 그런 것처럼 뭐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했던 뭐 여러 가지 동아리들 저는 이제 그 춤추는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 하면은 춤만 추면은 뭐 몸을 쓰는 기술 같은 거 말고도 공연을 기획한다라고 하면은 그치.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그럼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춤 동아리도 했었고 뭐 세미나 하는 동아리도 했었고 이것저것 많이 했었죠.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어지간한 강의보다 그래, 도움이 기억에 된다. 남지. 네, 도움이 돼요. 그리고 뭐 네. 춤동아리 도움이 돼요? 춤 동아리 살 빠졌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다시 찌니까 의미가 그래. 없고. 맞아. 그리고 원래 이런 거 하고 나면 뒤풀이 하잖아요. 그렇죠. 춤 그래. 하면 그런 쪽엔 도움이 안 돼. 저는 그걸 한 적 있어요. 저는 제가 졸업반이던 제가 학교를 6학년까지 다녔거든요. 대학교를 초등학교랑 똑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한 5학년 때쯤부터 농구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훌륭하다. 오 진짜? 솔직히 대부분 1, 2학년 친구들이었거든요. 저는 5학년인데. 그래서 근데 운동 신경이 없고 친구들은 대부분 그런 운동 체육 교육과나 뭐 운동을 되게 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정말 기초부터 배워서 농구 시합도 나가고 진짜? 이걸 너무 잘하고 싶어서 맨날 집 뒤에 가서 오늘 드리블 1000번 한다. 그래서 1000번을 드립이 뭐야? 드리블. 드리블. 아 드리블. 근데 드리블 너무 못해가지고 1000번씩 해서 오른손 드리블 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양손 드리블을 시키더라고요. 그 왼손은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오른손 드리블밖에 못해서 항상 뺏겼죠. 이렇게 원래 양손 있어야 안 뺏기거든요. 그리고 수비하는 거 연습하고 해서 되게 재밌었고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 한 것도 당연히 맞아, 아니거니와 맞아. 당장 어떻게 보면 시간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 그치. 그래. 운동이어서 뭐 취업 준비 안 하고 그런 거 하고 돼 있어. 나 용돈 받아 생활했는데 그걸로 농구화 사고 막 이랬었어요. 농구 공 사고 막 진짜 이랬었어요. 몰입했네 그래서 완전. 맨날 학교에 농구 그 연습하는 저지 입고 가고 막 나는
취업해야 되는데. 저 언니 뭐야? 밑에 사람들. 취업하고서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여자는 생활체육이 많이 발달을 안 해서 맞아. 이제 성인이 되고서는 이런 여성으로서 그룹 스포츠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농구를. 아무튼 되게 쓸데없는 재밌었어요. 쓸데없었지만. 쓸데없었지만 어디 가서 무용담으로는 쓸모가 있다. 근데 김영민 교수가 말하는 공부는 그냥 정신의 척추 기립근을 세워주는 거는 공부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라면은 그거는 공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무용해 보이는 것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라면은 정신의 어떤 한 부분에 붙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육으로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좀 무용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용한지 봅시다. 네. 제가 이 책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그림이에요. 그림이 되게 예쁜 게 하나씩 맞아요. 다 들어가 맞아요. 있는데 저는 이제 책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그 그림을 그림을 봤어요? 다 찾아본 거예요. 너무 훌륭한 예쁜 게 독자네. 있어요. 글은 안 보고 자꾸 예, 그림을 봐. 독자라고 할 수 있나요? 거의 관람객인데? 그래서 취향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찾아봤더니 어떤 책에 나오는 그림이었더라고요. 그리신 분이 독일 작가 크빈트 부울츠님이 그리신 건데 이 책이 책 그림책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책 그림책. 네, 책 그림책. 그래서 이 지금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 속에 한 4개 정도가 이분의 이 책이 그림이거든요. 나오네요. 그래서 이 그림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책을 그냥 의심 없이 산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글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저랑 좀 잘 맞지가 않아가지고 뭐야? 원래 추천작으로 가져오고 싶었는데 망했다. 우선 못 가지고 왔고 저는 우선 그 책을 사긴 했으니까 그림이 나와 있는 부분을 활짝 열어서 서재에 세워놨어요. 오려서 코팅하세요. 쓸모가 있다. 오려서 액자에 넣어주세요. 근데 혹시 저 같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이런 정보를 아, 나누면서 네네. 네. 그리고 책 하지 그림책에 마라. 왜 이 책을 제가 사게 된 이유도 있어요. 그 글을 누가 쓴 거냐면은 되게 유명한 작가 46분이 쓰신 거예요. 그 글을? 네, 그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걸 적어달라라고 이 출판사에서 부탁을 해서 글을 적으신 분들이 밀란 쿤데라, 오르한 팜, 존 버거, 진짜? 라크샴 이런 분들이 적으셨는데 그러나 책디의 취향이 하지만 내 나보다. 취향이 하지만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맞으시는 분도 있고 이제 궁금하신 분도 있을까봐 영업인가 아닌가? 네. 아니지 나- 않은데. 애매하다. 네, 어쨌든 이것도 호기심으로 시작한 거였으니까 공부였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 책 뒤에 그림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인덱스가.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림만 보실 분들은 뭐 그걸로 찾아보셔도 돼요. 그렇게 웃기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보면 인생을 구성해요. 그래 맞아요. 대부분 쓸데없는 일이라고 살아. 제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어떤 거요? 저는 대학교 쓸데없는 생각 되게 생활을 되게 바쁘게 보내왔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교실 밖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 그게 농구하러 지금- 다니고 농구하러 다녔다는 거 아니야? 던지러 다니고 막 드리블 연습하고 제가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살면서 필요한 기술이나 자세 같은 것들은 다 교실 밖에서 배우기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수업 외에 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는데 그때는 사실 그게 어떤 취업을 위한 뭐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여가지고 동아리도 되게 많이 하고 뭐 창업도 해본 적도 있고 수업도 가능한 한 쓸데없는 수업을 찾아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워너비 대학 생활이에요. 제가 우리 대학에서만 내가 대학생 때만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있으니까 맞아. 우리 학교 밖에선 듣기 어려운 그런 그래. 거 만주어 배워보신 적 있어요? 만주어. 아니 해리포보다 만주어. 심한 거 아니야? 만주어도 잘 배우면 왠지 문신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주어를 배워. 만주어는 세로 쓰기로 해요. 그래서 노트를 이렇게 90도 돌려서 필기를 해야 돼요. 아 진짜. 간지나지 않아요? 여기서 이 교수님이 말하는 거랑 맞는 거 같은데? 만주어 진짜 재밌게 배웠고 동양화 그리기 수업에서 메랑국죽 중에 난초랑 대나무밖에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한 학기에. 왜? 나머지 2개 못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거 시간이 아니야? 모질라. 그런 거 배우면서 막 나는 학과는 언어학과인데 막 맨날 막 농구공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먹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웠는데 단순히 이제 인생이 풍성해진다 이런 거 외에도 저는 주로 동아리를 하나 해도 밀도 있게 하고 싶어서 운영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회장은 좀 부담스럽고 한 부회장이나 총무, 딱 회계 인싸력 필요한 자리구나. 딱 그런 거 일은 하는데
내가 대표 얼굴은 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난 동아리를 한 학기 똑같이 해도 그냥 회원보다 훨씬 더 이 동아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동아리의 뭐 예산은 어떻게 쓰이고 이 동아리에서 행사를 하면 같이 기획을 하고 회원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필요한 이렇게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배웠고 되게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공감했던 게 토론의 기술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네, 맞아. 그 거기서 얘기하는 게 공유제의 비극, 공공재의 비극을 이제 사례로 들어요. 그 이론이 사람들이 사유지가 있고 공유지가 있을 경우 내 양을 풀을 뜯길 때 사유지보다는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짜 풀이 있는 공유지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유지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득인 것 같아요. 공유지에 공짜 풀을 매기고 내 사유지를 가는 게. 근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가 공공재로 사용했던 그 공유지는 황폐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그 커뮤니티에 결국 다 손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토론이나 세미나 상황을 비유한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가 세미나에 와서 의견을 신중하게 하는 거 이상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남들이 말하는 거 경청만 하다 가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서로 다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그 세미나는 결국 황폐화되는 거라는 거죠. 보통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쵸. 사실은 이 세미나에 나도 어느 정도 공헌을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말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말하고 맞아. 몇 명만 딱 말하고 그 외에 사람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맨 뒤에 앉아있고 이런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제가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그 운영진 회의, 뭐 창업 회의 이런 거 할 때 진짜 많이 겪었어요. 한 사람의 의견만 계속 독점되는 상황. 우리의 회의 시간은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인데 누군가만 계속 얘기하고 나머지는 침묵하는 이 상황을 너무 많이 봐서 이걸 제가 그래서 게으른 사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사회자가 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용론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언어학에. 그래서 사람이 이제 대화하는 실제 상황에서의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냐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폴 그라이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한 이론은 대화 상황에도 협동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양의 정보 또 충분한 질의 정보를 교류해야 되고 그 정보가 내 대화의 어떤 관련성이나 적절한 방법들을 차용해야만 좋은 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그 대화의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다 거죠. 같이 참여해야지. 이거 회사 생활에서 너무 많이 만나지 않나요? 보통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장이라고 하니까 되게 특정적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게 아니라 상급자, 진짜 그냥 회의 상급자 어떤 회의를 뭔가 주재하는 주최자. 사람이 뭔가 얘기가 잘 안 돌거나 뭔가 자기 혼자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의식을 해야 돼. 왜 맞아요. 지금 이 상황이 이런지를 알아야 내가 되고. 나 혼자 말하고 있네? 이러면서. 꼭 그게 나이나 직급에 따라서 무조건 다 그런 건 불편하지도 아니에요.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 후배들 보면서 왜 저 선배랑은 잘 지내는데 나랑은 못 지내지라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야 돼. 왜 나는 문제는 당신이야. 왜 나한테 와서는 먼저 밥 사달라고도 안 하고 왜 나한테는 뭔가 먼저 말을 걸지도 않고 그럴까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방이 누구냐 내 얘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편해요. 그러니까 딱 뭔가 얘기했는데 평가하고 바로 뭐 그건 이래서 한다 저래서 한다. 그러니까 물론 안 된다고 할 수 있어. 내가 다 해봤는데 당연히 일이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치. 그리고 경험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근데 뭔가 얘기해서 나랑 교류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죠, 사실. 맞아요. 벽처럼 있는 이게 앞에 지금 제가 투명 아크릴판 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크릴판에 대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고 받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부장님의 입장에서도 상급자 입장에서도 이럴 것 같아요. 자기만 계속 말을 하고 상대 후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답답해. 과연 그분도 만족할까라는 거예요. 전혀 그 만족스럽지 대화에. 않지. 근데 그 대화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인 그럴 때가 있는 것도 거죠. 있죠. 우리가 지금 실제 회사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구체적으로 저격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 부장님 얘기하는 거 일반적인 아닙니다. 상황들이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네. 만나니까 그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고 아무튼 이 토론의 기술을 토론의 하면서 기술. 사실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대화의 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들더라고요. 세미나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게 결국에는 공유지 얘기를 했던 이유가 우리가 어떤 각자의 얘기를 공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무슨 나은, 얘기를 하고 오지가 무슨 결론을 얘기를 하고 얻기 책디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각자 할 말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냥 다 읽고 와서 그냥 그거 인터넷 게시판에 공유하고 올리지 끝. 뭐하러 모여가지고 얘기해. 이 세미나 전후에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김영민 교수님은 자기 수업을 듣고 난 후의 변화가 자기 수업이 좋은 수업인지 가장 큰 기준이라고 그래. 하잖아요. 세미나도 마찬가지로 하고 났을 때 더 좋은 결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좋은 세미나고 좋은 토론이고 좋은 대화도 대화였다. 마찬가지. 대화도 라는 생각이 마찬가지인 들더라고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김용민 교수님 그 부분에서 거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게으른 사회자는
알코올이든 초콜릿이라도 하나 준비해야 된다고. 맞아, 너무. 얘기를 안 하면. 학생들이 뭐 말을 안 하면은 릴렉스 해줘야 자기는 된다고. 술이라도 몰래 먹여서 말할 수 더 쉽게 있게. 말할 수 네. 있게.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3명의 대화를 해도 각자만의 알코올 초콜릿 같은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농담일 든 뭐가 음. 됐든 커피가 됐든 다른 사람의 입을 좀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초콜릿 같은 거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 다음 주부터 초콜릿 하나씩 아니, 들고. 근데 알코올이 들어야 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김영민 교수의 공부란 무엇인가 이 책 함께 읽고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에겐 공부란 네모다. 나에겐 공부란 무엇인가? 갑자기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조금 맥락이 다를 수도 있는데 나에게 공부란 삶이다. 삶. 삶. 뭐 이거 갑자기 발음이 정확하지 인생이- 않네. 인생이다. 왜냐면 인생이 공부가 공부? 평생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책 읽고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앞에서 뭐 경험이 다 공부다 이런 얘기 했지만 저는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 뭐였냐면 오해받는 걸 제가 되게 싫어해요. 오해받는 게 싫고 뭐 억울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의도와 관계없이 불쾌한 행동을 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공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을 최대한 많이 듣고 이럴 땐 불편할 수 있구나 혹은 이런 경험과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를 익혀야 되는데 그치, 더 이해할 수 있지. 그쵸. 그래요. 지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그 감흥하는 감수성 같은 것들을 느끼는 거는 와 이게 무슨 대학교 때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회는 변하니까 그건 누가 가르칠 수가 네, 없어요.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여기 뭐 탁월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만 저는 탁월해지기 위해서 뭐 군계 일학 같은 어떤 그런 게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안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불편하지 않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커서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근데 그거는 평생 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그래서 공부는 삶이다. 삶이다. 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에게 공부란 늘 아쉬움이다. 아쉬움? 끝이 없잖아. 이렇게 어떤 예를 들면 뭐 공부를 시작해서 수학 한 단원을 맞췄다고 공부가 끝난 게 아니듯이 늘 내가 아무리 평생 공부를 많이 해도 정해진 끝이 없잖아요. 그래. 그게 인생이든 아까 뭐였죠? 형식 교육이든 비형식 교육이든 공부에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도 평생 아쉬울 것 같아요. 평생 아쉽다. 공부가 부족하다 아직도. 그래. 계속 해야 된다. 부족한 채로 끝나지. 저에게 공부란 생방송이다. 오, 왜? 왜죠? 되돌릴 수 없는. 제가 다시 할수 지난주에 초등학교 선생님 황고은 쌤이랑 김서진 쌤을 만났잖아요. 근데 네. 대기실에서 막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쓰신 그 예민함을 가르칩니다. 이 책을 보고 나서 제가 좀 화가 많아진다. 네. 뭐 미디어나 TV만 봐도 자꾸 성역화를 규정짓는 그런 대사나 장면을 보면은 자꾸 거슬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쵸? 알고 난 후에는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 이제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시야가 하시는 달라지기 거예요. 때문에. 그러니까 더 공부하면 할수록 더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생방송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뭔가 덕 PD님이 말씀하신 그 삶이랑 오진님이 말씀하신 아쉬움이랑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하겠죠. 인생이 아쉬운 생방송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제목 붙나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 이 책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감상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일은 이 책과 함께 보면 좋은 작품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